올 가을과 겨울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세 가지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세 가지 백신을 접종하라고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권고했습니다. 마우이섬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11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실종자 388명의 명단에 한인 이름도 5명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가 아직도 높다며 금리를 추가 인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올해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60주년을 맞는 마틴 루터킹 워싱턴 대행진이 토요일 개최돼 수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고되면서 주변 도로들이 일시 통제 또는 폐쇄됩니다. 바그너 용병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의 암살 배후에는 쇼이구 국방장관 등 군부일 것으로 서방 정보당국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민들이 올가을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에 대처할 RSV 백신을 맞고 2주 후에 독감 백신과 9월 중순부터 시중에 나오는 새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라고 CDC 등 보건당국이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RSV 백신은 60세 이상 노년층과 5세 이하 유아들이 의사 처방을 받고 현재 접종할 수 있으며 2주의 간격을 두고 두 가지 백신을 동시에 맞을 수 있는데 새 코로나 백신은 9월 중순에나 시중에 배포될 것으로 CDC가 밝혔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가을과 겨울 또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세 가지 바이러스에서 최대한 보호받기 위해 미국민들은 세 가지 백신을 접종하라고 CDC, 즉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첫째, 60세 이상 노년층과 5세 이하 유아들은 근년 들어 위험하게 번지고 있는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 RSV 백신을 접종해야 할 것으로 보건당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RSV, 즉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로 미국에서 한 해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무려 6만 명에서 16만 명이나 입원하고 그중 6천 명에서 1만 명이나 사망하는 것으로 CDC는 경고했습니다. 5세 이하 어린이들 중에서도 한 해 5만 8천 명에서 8만 명 정도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중 100명에서 300명까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폐 질환자, 심주전, 당뇨, 신장과 간 이상자, 면역체계 취약자들에게 감염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의료진은 경고했습니다. RSV 백신은 한 번 주사를 맞는데 $180에서 $295이지만 민간보험과 메디케어 파트 D에서 커버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RSV 백신을 맞은 지 2주 후에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습니다. 독감 백신은 매년 맞아온 것처럼 건강보험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으며 보험에 상관없이 약국 등에서도 $20 정도를 내면 쉽게 접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변이들에 대처하는 업데이트한 코로나 백신은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9월 중순에 시중에 배포하게 될 것으로 CDC가 밝혔습니다. 새 코로나 백신은 FDA와 CDC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첫 단계인 FDA 외부 전문가 패널이 9월 12일 표결로 승인할 예정이어서 그 직후부터 시중에 배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새 코로나 백신은 9월 말이나 10월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고됐으나 최근 코로나 중증 입원 환자들이 급증하는 바람에 새 백신의 접종 가능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백신은 성인과 어린이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 그리고 성인들만 이용하게 될 노바백스 등 세 회사의 백신으로 나오는데 1년에 한 번만 맞아도 되기 때문에 예전 기록과는 상관없이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 코로나 백신은 국가보건 비상사태의 종료로 연방정부가 일괄 구입해 무료로 접종시키는 시기는 끝났으나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커버할 것이므로 이번에도 무료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보험자들이나 보험 커버가 안 되는 사람들은 각 지역에 있는 헬스케어 센터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됩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하와이 마우이섬에 초대형 산불이 안겨준 비극으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들이 11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신분이 확인된 실종자 388명의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한인들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종자 명단에는 한인 이름이 5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와이 마우이섬의 초대형 산불이 가져온 세기의 비극으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는 115명으로 늘어났고 신원이 확인된 실종자 388명의 명단이 마우이 카운티 당국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388명의 실종자 명단에는 한인 이름도 5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이름으로 보이는 실종자들은 사무엘 백, 리즈전, 스티브 현, 팀리, 지미리 씨 등 5명입니다. 라스네임을 천으로 쓴 실종자는 퍼스트 네임이 리즈여서 전 씨의 여성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른 4명의 이름은 남성 이름으로 간주되는데 사무엘 백은 라스네임을 백으로 쓰고 있고 두 이 씨는 리로 발표됐습니다. 가족 또는 지인의 신고와 당국의 확인으로 특정된 실종자들이 388명이고 당국은 당초 850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힌 바 있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115명의 이름과 성에는 한인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들 중에 70대가 약 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60대이고 최연소는 7세, 최고령 희생자는 90세로 파악됐습니다. 최연소 사망자인 7세 소녀는 39살의 어머니와 70대인 외조부모와 함께 일가족 4명이 한꺼번에 불길이 덮친 차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참변을 당했습니다. 비극의 섬 하와이에서 두 번째로 큰 마우이 섬에는 한인들이 500여 명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들은 이번 화마로 세탁소와 기프트샵 등 상가 12채가 불에 타 파괴됐고 건물 7채와 주택 7채도 전소된 것으로 마우이 한인회는 밝혔습니다. 상당수 한인들은 하루아침에 사업체와 가옥까지 전소돼 생계가 막막해졌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마우이 카운티 당국은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마우이 섬을 다시 방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의 주요 4개 섬 가운데 두 번째로 큰 마우이 섬에는 하루 평균 5만 5천 명이 방문해 왔으며 연간으로는 230만 4천 명이 몰려왔는데 이들의 방문과 달러 소비가 다시 재개되어야 살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하와이 마우이 섬의 기록적인 산불 화재 대재앙으로 비극적인 인명피해를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피해도 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무디스는 추산했습니다. 게다가 마우이 섬을 재건하는데도 55억 달러는 더 들여야 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의 물가가 아직도 너무 높다면서 추가 인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올해 남은 3번의 회의 중에서 최소 한 번 더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경제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의 다수는 9월 20일에는 동결하되 11월 1일에는 한 번 더 0.25%포인트 올리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물가 진정세에도 불구하고 다소 흔들릴 조짐을 보이자 연준이 올해 안에 한 번 더 0.25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시선이 집중됐던 잭슨홀 미팅에서 행한 연설에서 지금까지의 연준 조치로 물가가 진정되고는 있으나 연준의 예상보다는 아직도 매우 높다면서 우리는 추가 인상할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다만 앞으로의 회의 때마다 데이터들을 보고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런 언급은 연준이 올해 남은 3번의 FOMC 회의에서 최소한 한 번 더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할 길을 열어둔 것으로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경제전문 미언론들은 해석했습니다. 다만 신중한 진행을 강조한 것으로 앞으로의 회의 직전까지 나올 물가와 고용, 소비와 성장 지표를 보고 동결이나 인상을 결정하게 될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연준이 9월 20일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 5.25 내지 5.50%에서 동결하는 스킵, 건너뛰기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11월 1일 회의에서는 한 번 더 0.25포인트 올려 기준금리를 당초 예고했던 올해 수준인 5.50 내지 5.75%, 평균으로 5.6%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1월 1일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12월 13일 올해의 마지막 회의에서는 다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9월 20일 동결할 가능성이 80.5%나 되고 인상할 가능성은 19.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1일 회의에서는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46.6%로 동결 가능성 44.7%보다 약간 우세했습니다. 11월에 인상할 경우 12월 13일에 5.50%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41.1%이고 3번 연속 동결할 것으로 본 투자자들의 비율은 44.8%로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안에 한 번 더 0.25포인트 인상할 길을 열어놓되 경기 지표에 따라 동결 또는 인상을 최종 결정할 것임을 밝힌 것은 미국 경제의 주요 지표들이 다소 유동적이기 때문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는 해석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 말까지 11번이나 기준금리를 올려
5.25 내지 5.50%까지 끌어올려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6월 9.1%까지 치솟아 정점을 찍었다가 1년 만인 올 6월에는 3분의 1 수준인 3%, 7월에는 3.2%까지 진정시켰습니다. 그러나 연준 목표인 2%보다 높은 데다가 7월 말부터 휘발유 값이 다시 급등하고 식료품 가격과 주거비, 각종 서비스 비용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어 물가 불안이 지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의 나에겐 꿈이 있다라는 드림 스피치로 유명한 워싱턴 대행진이 내일이면 60주년을 맞습니다. 60주년 기념 행사가 내일인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워싱턴 DC에서 개최돼 수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고되면서 링컨 메모리얼 주변 도로들이 시간대별로 일시 통제 또는 폐쇄됩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드림 스피치로 모두의 심금을 울렸던 마틴 루터킹 목사가 주도했던 민권을 위한 워싱턴 대행진이 벌어진 지 26일로 60주년을 맞습니다. 1963년 8월 26일 내셔널몰에 운집한 미국민들을 향해 마틴 루터킹 목사는 피부빛깔에 의해 서로를 증오하는 게 아니라 평등하게 태어나 평등과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꿈을 갖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당시 노예 해방 100주년을 맞아 워싱턴에서 열린 평화행진에 참가했던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는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사에 길이 남을 의미 있는 연설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구절로 유명한 이 연설은 미국인들에게 인종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 인권운동의 발전을 앞당기는 데 가장 크게 공헌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196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나 1968년 암살당했습니다. 올해 60주년 행사는 알 샤프턴 목사의 주도로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토요일 이른 아침 시간인 오전 6시부터 낮 1시까지 각종 행사로 진행됩니다. 오후 3시부터는 워싱턴 DC 거리에서 60년 전에 있었던 워싱턴 대행진을 재현하며 의미를 되새기고 민권 향상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주최 측과 연방공원경찰은 토요일 60주년 행사에 참석하거나 참관하기 위해 미 전역에서 수만 명이 몰려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방공원경찰은 이에 따라 행사장 인근 도로의 차량 통행을 행사 시간을 감안해 일시적으로 폐쇄하거나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이 통제되는 주요 도로는 링컨 메모리얼 주변의 인디펜던트 애비뉴와 오하이오 드라이브 등입니다. 국무부 인근인 23가에서부터 17가 사이 도로들의 차량 통행도 통제될 예정입니다. 벚꽃으로 유명한 타이들 베이신 주변 도로인 웨스트 베이신 드라이브도 통제됩니다. 럭크릭 파크웨이도 일시적으로 교통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바그너 용병그룹의 수장 에브게니 프리고진이 타고 있던 전용기를 추락시켜 암살한 배후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보다는 쇼이구 국방장관 등 군부일 것으로 서방 정보당국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암살을 지시했다면 군부가 아닌 러시아 정보국 FSB를 시켜 외국에서 암살했을 것인데 무능과 부패를 비판받아온 쇼이구 국방장관 등 군부가 눈의 가시를 제거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서방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장 반란을 일으킨 지 꼭 2달 만에 전용기 추락으로 생을 마감한 바그너 용병그룹의 수장 에브게니 프리고진은 암살된 게 분명해 보이지만은 누가 배후인지를 놓고 미국을 포함한 서방 정보당국이 푸틴 또는 쇼이구인지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프리고진이 타고 있다가 추락한 전용 제트기는 러시아 방공망에서 쏜 미사일에 격추된 것은 아니고 기내에 폭탄을 설치해 두었다가 폭파시켰거나 다른 파괴 장치를 심어놓아 분명히 암살한 것으로 미 정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공위성은 프리고진의 전용기가 미사일에 의해 격추됐을 경우 센서로 감지할 수 있었는데 어떠한 미사일 타격도 탐지되지 않았었다고 미 정보당국자들은 밝혔습니다. 암살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푸틴의 지시인지 아닌지는 다소 불분명하고 푸틴보다는 쇼이구 국방장관 등 러시아 군부 지도자들이 배후일 가능성이 의심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만약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을 암살하려고 했을 경우 러시아 군부가 아닌 KGB의 후신인 FSB의 지시에 러시아 내가 아니라 외국에서 제거토록 했을 것으로 서방 정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승리, 전과를 올린 것은 러시아 정규군이 아니라 프리고진이 이끄는 바그너 용병 그룹의 바흐무트 점령으로 푸틴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은 바그너 용병 5만 병력 가운데 2만 명이나 전사한 끝에 바흐무트를 탈환했다고 밝히면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발레리 게라시모프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무능하고 부패했다고 공개 비판해 왔습니다. 자신이 발탁한 제자이자 유일한 전과를 올리고 있고 튼튼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프리고진을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단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 모욕감으로 제거할 명분과 이익이 약하다고 서방 정보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푸틴의 23년 철권 동치가 예전만은 못해 권력 누수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틈타 쇼이구 국방장관 등 러시아 군 수뇌부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이자 앞으로도 자신들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프리고진을 제거하려 했을 것으로 서방 정보당국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쇼이구 국방장관이 프리고진 편에 섰다는 이유로 억류시킨 공군사령관을 교체하자마자 이번 사건이 터져 군부의 암살 수행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사라짐에 따라 바그너 용병 그룹을 어떻게 처리하게 될지가 예의주시되고 있으나 서방 정보당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동시에 푸틴의 23년 철권 통치도 막을 내리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